올해 뭘 발표했냐면 등록자 기준의 그 학교별 유형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연세대 활동 수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부모님들은 그런 얘기하죠. 연세대학교는 일반고는 잘 안 뽑는 것 같아. 특목고 자사고만 많이 뽑는 것 같아. 근데 또 특목고 자사고 학부모님들은 뭐냐면 주변에 학교에서 된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대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보다 일반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 선발하는 인원이 활동후 수형은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주변에 서울대보다도 합격한 학생들이 적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연세대 활동후 수형은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서 그 다음에 총합격이 아닌 최초 합격과 등록자 결과를 살펴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제목이죠. 이게 이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작년만 하더라도 최초 합격과 총합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도 최초 합격과 총합격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뭘 발표했냐면 등록자 기준의 그 학교별 유형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연 최초 합격에서는 일반고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비율 얼마나 뽑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반고 비율보다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죠? 바로 이제 비교과를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록자 기준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수능 최저를, 그러니까 충원 합격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학교의 유형들이 가장 많이 뽑혔을까?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50% 컷과 70% 컷이 뭐냐면 등록자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합격을 갖다 살펴야지만이 연세대학교 활동후 수형은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뽑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50% 컷, 70% 컷은 서울대학교든 다른 데든 이제 빠져나갔었을 때 충원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 아셔야지만이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 활동후 수형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자료를 보면 한번 되게 의미가 있죠. 얼마가 되냐면 일반고 비율이 34.6%예요. 그리고 얼마냐면 광역 자사고가 9.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가 8.5%예요. 외고가 25.2%예요. 그 다음에 과학고가 8.3%고 그 다음에 영재고가 13.2%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 합격이죠. 근데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34.6%였던 일반고 학생들이 대거 늘어납니다. 60%예요. 근데 우리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는 뭐죠? 50% 컷하고 70% 컷이 등록자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신이 높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1단계가 얼마가 되냐면 이제 1단계가 아니죠. 일반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60%죠. 자, 광역 자사고 10.9% 늘었죠.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가 8.5%에서 5% 줍니다. 그런데 외고가 얼마가 되죠? 25.2%에서 얼마로 줄죠? 14%로 확 줄죠. 과학고도 8.3%에서 3.6%로 줄죠.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도 13.2%에서 5.9%로 대거 줄죠.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과고인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갖다 누가 채웠다? 일반고 학생들이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번에 2월이 나온 학과가 거의 35개 학과인가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35개 학과가 이제 2월이 발생하면서 2월에 대다수가 누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늘었다. 그런데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는 뭐냐면 최초 합격자도 아니라 등록자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최초 합격을 잘 보시고 총합격보다는 등록자가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을 갖다 하셨죠. 그죠? 입학처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총합격보다는 이제 등록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등록자도 보면 총합격보다는 어디가 더 높죠? 등록자가 일반고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등록자하고 총합격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총합격보다는 등록의 어떤 기준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자료는 이 자료예요. 근데 2022학년도 자료 보시겠어요? 2022학년도에는 또 여기서는 총합격만 발표를 했어요. 총합격. 그러니까 등록자 기준이 아닌 거죠. 요번에는 이제 어디면 전체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대상으로 발표를 했고, 인문의 총합격이 얼마죠? 일반고가 39.4%였고, 자연은 54.3%였고, 의치학은 37.4%였고, 통합은 67.3%였죠.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고교 유형별 현황에서 보면은 최초 합격은 42.8이고 여기서 발표한 것은 뭐였죠? 총합격이에요. 총합격이 49.6%였어요. 그런데 등록자 기준은 얼마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바로 이제 그 최초 합격자 기준이 최종 합격자의 총합격 기준이 49.6%였죠.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63.2%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얼마가 일반고가 늘어났죠? 14%가 늘었죠. 총합격에서 등록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총합격에 대한 비율과 등록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50% 컷하고 70% 컷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총합격자 기준이 아닌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이를 갖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최초 합격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다. 이 얘기는 뭐죠? 연세대 활동고 수형도 굉장히 비교과를 보고 의미 있게 뽑는다라는 거죠. 비교과를 보고 뽑는데, 근데 활동고 수형에서 그 등록자 기준으로 볼 때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35개 학과가 충원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인문계열, 그 다음에 통합계열, 이런 데는 요번에, 그 다음에 국제계열, 이런 데는 얼마가 되죠? 요번에 1단계 선발하는 인원이 2.5배수가 아니라 3배수죠. 왜 3배수가 될까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뭐가 생기죠?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수시 2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1단계를 갖다 선발하는 인원을 갖다 3배수로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대한 결론을 보면은 비교과로 많이 뽑는다. 1단계는. 그러니까 최초 합격은.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반고 비율이 높은 거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50% 컷, 70% 컷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그거는 이제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내신이 높으니까 학생들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비교과가 좋은데 저기는 내신이 너무 높아. 연대는 내신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연대는 항상 내신이 높다라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시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그죠? 최초 합격은 비교과를 많이 왔지만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일반고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50% 컷하고 70% 컷이 높은 거다. 그래서 결론은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연대에 지원하시라는 거죠. 자신 있게. 그죠? 올해는 또 더더욱이나 1단계를 뽑는 인문이나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계열이나 통합계열이나 국제계열은 2.5배에서 3배수 늘어난다. 이걸 반드시 좀 명심하셔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짜시면 비교과가 자신 있으면 지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는 일반고에 얼마까지 2.16 등급인 학생들까지 재작년에 저희가 붙인 사례가 있어요. 연세대가 일반고에 2등급 초반대 가고 또 신소재공에다부터 저희가 붙인 사례가 있거든요. 또 어디야? 재작년 같은 경우 연대 의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사고지만 2.5등급인데 어디냐면 연대 의대에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원 전략을 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번에 같은 경우도 연대 치대 같은 경우도 자사고 2.4등급을 저희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 자신이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인문, 자연, 의치학, 통합계열, 그래서 총합격자에 대한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걸 발표를 했죠.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보다 총합격과 등록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오히려 등록에서 일반고 비율이 늘어난다. 이거를 갖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 모집 인원 549명 중 등록 인원 기준으로 보면 인문계열이 206명, 자연계열 203명, 의치학 60명이고 통합계열이 이제 생활과학대학과 간호대학이 이제 80명이죠. 근데 외고국제고 최초 합격이 25.4%에서 11.1% 감소한 14.3%가 이게 이제 등록 기준인 거죠. 등록 얼마 79명이 이제 등록을 했다는 얘기고,
영재고 과거는 최초 합격이 18.7%에서 등록 기준으로 해서 7.1% 감소한 10.6%인 58명이 이제 등록을 했고요. 자사고, 광역 전국 단위 최초 합격 12.7%에서 11.1%로 1.6% 감소한 64명이 등록을 했고, 일반고 최초 합격 42.8%에서 약 21.4%가 증가한 63.2%로 348명의 일반고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근데 대학 어디가에 발표한 50% 컷과 70% 컷은 바로 뭐다? 이제 등록자 기준이다. 이걸 갖다 감안하셔서 우리가 내가 비교육과에 자신 있으면 지원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은 수능 최저가 그렇게 연대가 높은 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대 같은 경우는 90% 정도.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이제 뭐 그죠? 신학대학이 이제 좀 이제 60%로 낮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80% 전후 정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약대가 이제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1등급이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약 60%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뭐 8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충원율이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율 높으면 역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대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상경대도 얼마 78.4%인가 나왔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어디 앉아? 경영대 같은데 얼마였죠? 경영대가 118.2%였죠.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일단 경영대 하나만 볼까요? 작년에 2.5배수였잖아요. 그 다음 2.5배수인데 뭐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90% 초반대였어. 그럼 뭐 2.2에서 2.3배수 이 정도 되겠죠? 90%, 2.5배수여서. 근데 충원율이 얼마야? 거의 뭐 120%야. 그건 2.2배수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높죠. 결국 면접 안 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면접 응시율까지 따지면, 그러기 때문에 연대 경영이 뭐가 나오는 거다? 면접 안 온 것까지 따져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수시 2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과 충원율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뭐 1대1이 비슷하게 되는데, 면접 안 온 학생들도 있잖아요. 면접 응시율은 이제 공개하지 않았지만 면접 응시율도 보통 한 8, 90% 정도 순이니까 10%만 덜했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빵꾸죠. 그래서 빵꾸가 나서 얼로 갔다 수시 2월이 났다.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뭐 최초 합격이나 그 최초 합격에서는 당연히 이제 일반고의 비중이 졸업생보다 높죠. 근데 이제 등록자 기준에서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80% 정도 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 그러니까 그 재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등록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졸업생들이 18% 정도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제 교과 평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 최초 합격과 총합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총합격 쪽이 조금 더 그 최초 합격보다 이제 총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일반고 비율이 약간 높았죠. 이 부분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등록 컷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총합격에 대한 평균 등급, 이거는 사실 참 의미가 없죠. 그래서 50% 컷과 70% 컷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일단 총합격, 등록자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진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최초 합격과 아까처럼 총합격자에 대한 부분이 바로 대학 어디가에 공개되는 50%가 70% 것인 거거든요. 그게 등록자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과 등록자 기준으로 발표가 됐어야지 명확한데, 등록자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오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비율대로 보면 이제 인문계열과 이제 사회계열과 통합계열에 대한 그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 아까 생각을 하셔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 그러니까 2023년도 자료에는 인문, 사회, 통합에 대한, 그다음 자연과학계열 이 자료가 없지만 아까 2022년도 자료를 보면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통합계열에 어디냐면 총합격자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이 있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거기도 오차가 있다. 등록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50% 컷이 일반고인지 70% 컷이 특목고 자사고인지를 갖다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각과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에 50%과 70%를 갖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평균이 2.20인 거고, 그 다음에 공학계열은 이제 평균 2.13이었고, 의치학은 1.3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상치는 제외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의치학 같은 경우도 의대, 치대, 약대가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단과대학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50% 컷, 70% 컷을 갖다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학 어디가에 발표하는 50% 컷, 70% 컷은 등록자 기준이기에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판단하여 지원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올해는 2023년도 자료에는 각 단과대학별로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의 총합격자의 비율을 발표하지 않았죠. 근데 2022년도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등록자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편차들을 갖다 감안을 하셔서 대학 어디가에 학과별 50% 컷, 70% 컷을 갖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답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세대학교도 최초 합격자에서는 일반고 비율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얼마죠? 3분의 2 정도나 될 정도로 많았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연세대도 뭘 많이 봤다? 비교과를 되게 많이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올해 아무튼 인문사회계열이나 통합계열, 국제계열은 1단계가 2.5배에서 3배수로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